안녕하십니까. 이제 20대 대선이 100여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양당의 주요 후보 진영은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네거티브 전을 지금 하고 있다. 사무라는 이야기지요. 한쪽 진영은 무식, 무능, 무당, 또 한쪽 진영은 상대방 후보를 향하여 무법, 무지, 무치 이렇게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선거전에서 네거티브 전은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국민들에게도 우려를 자아낼 뿐 아니라 양당의 후보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양당의 주요 후보들은 서로가 정당한 경쟁으로서 네거티브보다도 정책과 또한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참으로 좋은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 선거보다도 20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에게 참 후보로서의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득표를 호소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권의 이재명 후보는 국정을 모른다면 이것은 범죄다 이렇게 이러한 취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하는 취지의 근본적인 동의는 어떠하더라도 참으로 그것은 스스로 누워서 침을 자기 얼굴에 뱉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또 경기도지사로서 시정과 도정을 책임지고 있을 때 성남동, 대장동 의혹 사건의 원인이라든지 이러한 관리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같으면은 이러한 말을 할 때에 스스로 자기를 되돌아보는 성찰도 필요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면은 좋은 면도 있지만은 성남이라는 대장동이라는 그 제한된 위치 속에서 그러한 개발 의혹에 관한 사건에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아니하고 또 나름대로 무책임으로 일관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국정을 맡겼을 때에 과연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우려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발언을 할 때에 상당히 무엇인가 고려를 하고 무엇인가 생각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후보의 한마디 한마디 발언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아낸다는 것을 양당의 후보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또 야권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구성 과정 속에서 김성태 의원의 선대위 조직을 직책을 맡은 데에서 퇴진할 때에 내가 오래된 거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상당히 국민들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보아왔던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하고는 틀리는 발언이다. 저 사람의 진심이 저것이었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이나 또한 곤란하기 답하기 곤란한 답변을 할 때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눈으로 보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당의 후보들은 신중하게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을 때나 또 후보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답을 할 때에는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후보들이 평소에 부르짖고 평소에 내놨던 그러한 자기들의 발언에 걸맞는 행동과 답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양당의 후보들이 내놓는 이러한 정책들을 볼 것 같으면 특히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볼 것 같으면 세금 만능주의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복지 제도가 국민들의 혈세인 세금으로서 충당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정책에 출발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재정적인 문제는 앞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로 눈을 돌리고 조금 더 흔히 말하는 요즘 대장동 사건 때문에
공공 이익의 한수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연간 9,700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럴당 수입하고 있는 석유에 대한 유통 과정이라든지 또한 일부 재벌 기업이라든지 일부 힘이 있는 기업들이 취하고 있는 공공 이익은 없는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조금만 살펴본다면은 수입의 원료에 대해서 배럴당 3불 정도는 국가가 공공이익을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2억 8천만 원도 넘는 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세금 만능주의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2차 산업시대의 사고에 버금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4차 산업시대 아닙니까? 농경사회나 공업의 출발점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로서 국민의 복지를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앞으로 가중한 세금을 부담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을 동원하여 물론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선거를 가리키고 선거제도에 익숙해지고 민주주의 교육을 함양하는 건 좋지만 이 청소년들은 미래의 이 대한민국을 짊어진 역군들입니다. 이들에게 후보들이 필요한 한 표의 득표를 위한 홍위병의 역할보다도 이들에게 더욱더 앞으로 미래를 향한 이런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투자를 하고 청소년들에게 투자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IT와 이러한 영어에 얼마나 익숙하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 청년들입니까? 이러한 청년들에게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 4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교육, 직업군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욱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후보들은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청년들도 의사에 대해서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모든 훌륭한 정책들을 냅니다. 그러나 또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이 청년들에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참 일꾼들, 미래의 꿈나들에 대해 이러한 험한 선거판에 청년들을 불러들이고 홍위병식의 득표 역할을 시킨다고 발상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두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더 나은 어떤 정책적인 제시를 함으로써 청년들이 진실로 이러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의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열어나가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일이지만은 페루의 그 석유 회사를 우리가 매입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매입하였습니까? 그렇게 매입한 페루 석유 회사를 얼마 안 되는 몇백만 불의 돈에 다시 팔았다는 것은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일이 국정의 한 부분마다 취해지고 있는 공공이익의 한수 그리고 줄줄줄 새고 있는 세금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은 세금 만능주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당의 후보들은 정책을 입안할 때에 세금 만능주의보다도 세계를 향하여 오늘날 세계에 국가가 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갖고 있는다는 것을 잘 눈여겨보고 이것을 정책에 잘 활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떠한 경제 문제에 정책 입안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차피 이 20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주요 후보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어떤 우려를 끼치는 후보들이 아니라 그 후보들의 발언 하나가 정직과 공정과 참으로 진실 속에서 나오는 발언으로 인하여 우리 20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뽑을 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주요 정당들은 국민들을 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선거전에 있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어떠한 이익보다도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하여 어떠한 후보를 우리가 뽑아야지 참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맡기고 변화와 기억의 물결이 휩쓸고 있는 이 세계사의 무대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청소년들을 어떤 특별히 홍위병으로 내선다는 문제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올바른 선거를 가르치고 이들에게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줘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시는 여건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후보들의 정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